또 폭포 같은 거에서 물소리를 나게 한다든가 하면은 이런 층간소음이 2층에서 들리는 층간소음이 어느 정도 이렇게 마스킹화 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예를 우리 동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네. 그럼 바로 하죠. 네, 방금 보셨듯이 소리로 소리를 제압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은데요. 이것은 소리를 통해 가지고 소리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소리를 중화를 시켜 가지고 이렇게 충격적으로 와닿는 층간소음을 어느 정도 우리가 즉 마스킹을 가려버리겠다, 이제 이런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층간소음은 100Hz나 50Hz 이하의 저주파 소리 성분이 대부분인데요. 그냥 휴대폰에다가 이런 자연의 소리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들려주면 휴대폰의 소리도 들리고 백색 소음, 자연의 소리도 들리고 층간소음도 같이 들리게 된다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렇게 다운받은 자연의 소리, 물소리, 무슨 이렇게 폭포 소리 이런 걸 하면은 그 우퍼 정폭기를 통해서, 앰프를 통해서 저음을 좀 내주는 그런 이런 제로음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야 자연의 소리 중에 저음이 이 층간소음에서 나오는 이런 소음을 어느 정도 이렇게 중화를 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층간소음이나 소음이 들리면은 왜 사람이 열을 받게 되느냐? 이것은 아주 그 건강에 나쁜 이런 소리가 들린다는 얘기인데, 그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얻어지는지 우리가 그 KBS 스펀지 팀의 그 요청에 의해서 그런 실험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주파 소음, 이런 저주파 소음에 3분 정도 노출을 시켰어요. 이 아주 젊고 건강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그 중에서 3분의 1 정도가 3분이 채 되기도 전에 이런 저주파 소음이 들리게 되면은, 그 50Hz의 저주파 소음이 들리게 되면은 머리가 어지럽다고 하면서 도저히 못 참겠다고 그래서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또 그 중에서 한 60% 정도 되는 사람은 한 5분 정도는 견뎠는데 5분이 지나니까 가슴이 메스껍고 울렁울렁 거린다. 뭐 머리가 어지러운 건 뭐 기본 사실이고, 그래서 밖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신체적으로 물리적인 반응을 유발을 해가지고 비정상적인 호르몬을 유발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즉 머리가 어지럽고 가슴이 울렁울렁 거리면은 이렇게 호르몬계 통해서 분비물이 유발이 돼서 심한 스트레스에 쌓이게 된다는 것이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가 쌓이면 모든 만병의 근원이다. 그래서 이런 층간소음에 시달리다가 못해가지고 유산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표되고 있고요. 또 위층아래층에 감정이 그냥 유발이 돼가지고 서로 위층에 가면 참으라 그러고 아래층에서는 신경이 쓰여가지고 막 스트레스를 받고 이러다 보니까 뭐 살인사건뿐만 아니고 막 폭행사건, 폭력사건이 유발되는 것이 빈번하게 되고 있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이건 뭔가 그 소음의 피해를 받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물심 양면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주파 소음은 층간소음에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실제 우리가 참을미를 느끼는 경우가 있죠. 참을미를 느낄 때는요, 또 배멀미를 느낄 때는 대부분 이렇게 흔들림 속에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지러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못지않게 소리에 의해서, 저주파 소음에 의해서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를 타고 갈 때 흔들린다는 것은 촉감이 뭐 10Hz가 되든 20Hz가 되든 촉감이 저주파 소음을 느낀 것이고요. 또 그래서 엔진 소음이 한 80Hz에서 120Hz의 이런 그 엔진 모터 소음이 들리는데, 그런 소음이 들리게 되면은 저주파 소음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머리도 어지러운 데다가 가슴까지 울렁울렁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버스를 탈 때 그 운전석 쪽에 있으면은 그래도 문이 자주 열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엔진 룸에서 좀 떨어져 있으니까 소음이 작은 편인데, 우리가 버스를 타고 뒷좌석에 가서 좀 높은 비스듬한 면에 앉아있게 되면은 그 바로 밑에가 엔진 벨트가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소리가 이 통울림을 유발하거든요. 또 뒤쪽은 대부분 또 창문도 잘 안 열려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저주파 소음이 큰 소리로 모아지는 이런 효과가 있으니까 버스를 탈 때 상당히 저주파 소음에 노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음에 민감하고 또 멀미라든가 이렇게 육체적으로 빈약한 사람, 좀 허약한 사람은 가급적이면 버스를 타더라도 뒷부분에 가서 앉는 그런 사례를 하지 말고 앞부분에서 서 있게 되면은 저주파 소음에 그만큼 노출 빈도가 줄어들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가는데 3시간 이내에 한 2시간 50분 정도면은 아주 초고속으로 달려가지고 부산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KTX를 탔을 때 2시간 이상 정도를 우리는 저주파 소음에 노출이 된다고. 특히 터널을 막 들어갈 때는 터널의 울림이 길기 때문에 사람이 잘 안 들리지만 가슴이라든가 두뇌, 이마를 압박하는 저주파 소음이 많이 나타납니다. 버스를 탈 때나 전철을 탈 때나 KTX를 탈 때 이거를 안 타고 가는 방법이 제일 좋은데, 그럼 옛날로 회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타야 되고, 그러면은 소음에 대해서 잘 알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음에 저촉이 안 되려면은 가급적이면은 좀 두꺼운 그런 옷으로 이 표피에, 즉 피부에 와닿는 것을 어느 정도 차음을 시키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고요. 또 소리에 민감하면 그 헤드폰이라든가 이어폰을 가지고, 요즘 뭐 큰얼령 이어폰 같은 걸로 결국은 좀 이렇게 막으면은 그런 소음 공해에 덜 시달릴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소리로 소리를 막아버리는 이런 효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렇게 저주파 소음이 많이 나오는 게 굴착기 같은 게 있죠. 공사장에서 이렇게 하는데, 공사장에서 탕탕 두드리면 이 콘크리트 구조물이 창문이 없는 상황에서 울리게 돼버려요. 울리면은 그 창문 틀을 통해서 밖으로 퍼져나가게 되는데, 단순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고 창창거리면서 울리는 소리가 공사장 소음으로 인근 주택이라든가 아파트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이제 밝혀진 사항입니다. 이런 소음들은 우리가 피부적으로 놀라는 게 뭐냐면,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뒤에서 그런 충격 소음이 오면 마치 우리가 준비 안 됐을 때 갑자기 누가 뒤에서 다리에다 푹 하고 미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죠. 그렇게 되면은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즉 예기치 않게 어떤 촉감이라든가 이런 물리적인 힘이 가해지면 경기를 일으키고 아주 기분 나쁜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효과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들이 결국은 이런 공사장 소음, 아니면 버스라든가 KTX라든가 아니면 우리 층간소음 이런 데서 빈번하게 유발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소리로서 제압하는 방법을 이 시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소음이 발생하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처를 하려고 그러면 그것은 이렇게 동력을 갖고 있는 엔진이 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많이 유발이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지하철을 타면은 엔진이 어디 붙어 있느냐를 이렇게 보면요, 그 전동차 위에 전원이 연결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엔진이 먼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렇게 쭉 긴 지하철이 있을 때 두 번째 칸, 끝에서 두 번째 칸, 이런 데 보면은 항상 전원 라인에 연결되어 있는 이런 통로가 유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소음이 좀 심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이나 전철을 타더라도 두 번째 칸, 끝에서 두 번째 칸은 피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리고 왜 그러냐면 사고가 나더라도 거기서 화재가 일어나는 경우가 가끔 유발이 된다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 길을 가면은 시끄럽기도 하고 또 소음 공해에 시달릴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